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손실보상이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요? 예, 정부가 목표로 10월 하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빨리 하기 위해서 법이 발효되자마자 보상심의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좀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할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부분들, 이 고정 비용들이 각 지역마다 또 업종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손실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적당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인건비나 임차료 부담 등도 같이 추가 반영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것은 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까지도 포함되는 거기서 확정되게 될 걸로. 정부의 의지들이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그 안에서 좀 다들 불만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실보상법 내에 없는 늘 이제 논란이 됐던 경영위기 업종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 경영위기 업종 종사자들이 경영자들이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행정명령의 2차 3차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름 고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측 가능한 고정적인 제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행업이라든가 관광업이라든가 전시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정부가 이번에 희망회복 자금에는 당연히 이제 포함을 시켜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본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 텐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각 부처가 그 분야에 대한 일단 특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예산 소요를 요구했고 반영을 해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그 차원에서 지원 대책은 마련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타 재원을 활용해서 그 산업의 특성별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주무부서인 중기부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조금 더 정형화된 어떤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겠고, 중기부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검토 모색이 필요할 텐데 법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로 이 부분을 매정하게 잘라내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그 고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데 당사자죠. 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이제 1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또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면 본연이 보기에는 2명 이상은 들어가 줘야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의원님 그 심의보상위원회가 아마 당연직이 7명이고 또 위촉직이 또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기벤처부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아마 현재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희소금속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수요가 늘어났죠. 이 글로벌 수요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56.8일 정도의 그 비축 일수를 100일로 확대하겠다는 2배 정도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현재 비축 공간도 2배 이상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산술적으로도 16만 톤 이렇게 해서 저장할 비축 창고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비축 그 창고를 짓는 데만 해도 한 4, 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내년 예산에서 이제 시작을 당장 해야 될 텐데 전액 삭감되었다 그럽니다. 우리 정부가 이후에 비축 그 계획을 해놓은 거랑 그 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축 창고 구축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희소금속 그 물량이 한 270톤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아마
비축창고 가용 공간이 아마 한 3,000톤 돼가지고 당장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성이나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걸 뭐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뭐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물을 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면 한 5년 걸리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대책이 좀 안 쓸 수도 있을 테고 또 뭐 먼 미래 한 10년 내에 해야 된다면 이게 뭐 재정을 아끼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소상공인 기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유독 이제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소상공인의 자격이 없어져서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해서 이게 뭐 한 20년 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고용의 문제도 좀 그렇고 또 고용의 질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서는 아마 중기부에서도 그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아마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이 나오면 중기벤처부에서 아마 그 기준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있을 텐데요. 그때 기재부도 같이 중기벤처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기준이 되면 이렇게 무한정으로 근로자를 늘릴 수는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는 없을 테고 하여튼 뭐 용역이 진행된다니까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소차, 수소 충전소가 그러니까 그 합쳐서 우리 수소 경제까지 포함해서요. 이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효하다라는 확신은 있는 거죠? 네,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꺼내느냐 하면 이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한 이 실적들이 너무 안 좋아요.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이 수소 경제 부분을 선점하고 가고 있고 이걸 어떤 그 미래 성장 산업으로도 두고 있는 건데 지금 방식의 이게 그 의지랄까요? 가지고는 이게 좀 어렵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캠페인 수소가 좋다라는 수소 경제가 좋다 내지는 수소차를 타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랄까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수소 충전소의 보급도 그렇고 수소차의 보급도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대중들이 타는 수소차의 한계가 있다면 여러 가지 좀 국리를 해야 될 텐데 부지도 안 되고 좀 어떤 주민 수용성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염려가 돼서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수용성 부분이 그간에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을 해서 그냥 의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평균 한 20개월 걸리던 게 이게 아마 한 8, 9개월 정도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7월 14일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의원님 다 아시지만 전기차, 수소차가 사실 지방비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모든 지자체들이 지난해는 코로나 관련한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을 많이 하면서 여기 매칭을 할 만한 지방의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상용차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상황이 좋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